바야흐로 꽃피는 계절 봄. 꽃들의 향연과 함께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바빠진 하회 농가. 바빠도 흐뭇, 꽃 속에 파묻혀 일하는 이 두 남자. 알고 보니 아버지와 아들. 대를 잇기 위해 귀농한 아들 상민 씨와 화훼계의 대부로 불리는 아버지 금수 씨. 나는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부자. 지금 만나보자. 서울에서 1시간여 거리.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화훼 농장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우수 화훼 농장으로 꼽힌다는 수란원해. 이곳 하우스 안은 지금 베고니아 천국. 곱디고 온 자태를 뽐내며 빨강, 노랑, 분홍, 형형색색으로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베고니아는 줄기와 잎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베란다 식물이나 도시 조경으로 각광받는 식물. 3월에서 6월까지가 본격적인 출하기다. 설계 사무실을 다니다 귀농한 지 14년 차라는 상민 씨. 베고니아 농사는 7년째인데 꽃 색깔이 짙고 선명한 이곳의 베고니아는 보통 3,500원에서 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마트에도 납품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것. 일단 응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차를 자주 하면서 응애에 대해서 좀 방제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총채벌레나 진딧물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역을 좀 해줘야 되고요. 온도 부분에서도 재배할 때는 한 영상 18도 정도 유지하고요. 더위에 좀 약합니다. 더위에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식물이다 보니까 일장이 짧아지면서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예를 들면 국화 같은 거죠. 이제 해가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서 피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는 이 작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화 조정을 한 거예요. 일장을 짧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변동이 적고 암수 한 그루로 1년에 7기작 재배가 가능한 베고니아는 화훼 작목계의 효자. 유독 탐스러운 베고니아를 보다 보니 상민 씨의 매출이 궁금해진다. 저희 베고니아는 대부분 뭐 한국화훼농협 경매장이나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경매장이 있어요. 글로 주로 경매를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대형 마트에 출하 계약을 맺어서 한 5,000분 정도를 마트에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베고니아를 한 7기작 정도 하거든요. 3, 4, 5, 6월, 그 다음에 9,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0,000개씩에서 한 7만 개 정도를 연중 생산을 하는데, 뭐 연중 생산을 하다 보니까 큰 등락 없이 꾸준하게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집보다 저희가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더 받고 있고요. 저희가 뭐 좀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품질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민 씨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억 8천만 원. 그중 베고니아 매출이 2억 5천만 원 정도라니 이쯤 되면 분홍 베고니아 아빠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지켜 일한다는 상민 씨. 결혼 후 농장 근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민 씨가 오늘은 모처럼 본가에 들렀다.
딸과 함께 아버지를 찾은 상민 씨. 아버지 역시 남양주에서 화훼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품종은 그런데 또 꽃은 요 정도는 조금 늦어 꽃이. 그건 원래 늦죠. 내일은 바로 그리 출근해야지. 그러니까 종이꽃 50상자 담고 남은 시간은 일단 베고니아 담아 놓고 그리고 뭐 1959년 14살의 나이로 화훼계에 입문한 아버지 금수 씨는 국내 화훼계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다. 꽃이 사치라 여겨 금값이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훼계의 대부로 가족들의 희노애락도 꽃과 함께였다. 우리 세대는 뭐 옛날에 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뭐 그 적성 찾고 한다는 건 사치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 갔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심으면 그 평생 직업이 되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당숙에 의해서 이 꽃 농장에 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니까 평생을 그 꽃밭에서 지낸 거죠. 근데 그만둘 수도 없어요. 이제는 뭐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뭐 넘어진다는 그 속담처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물거품 되는 거야. 거기에 그 공룡 인형이 있었다고? 사실 상민 씨의 귀농 이후엔 가족의 영향이 크다. 기계를 전공하고 건축 설비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IMF가 지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설계 회사에 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게 현장직을 일을 하다가 내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또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 암 수술을 하게 돼서 아버지가 병구안을 하다 보니까 농장이 좀 관리가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가 이 설비 일을 해서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고 빨리 일을 시작해서 농사로서도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있겠다 싶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도 공통 화제는 역시 꽃. 이거 멀리서 보니까 노란 게 많더라고요. 노란 거 얼추 다, 흰 거는 다, 근데 오늘 왜 흰 거 2개씩 넣었어요? 그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뭐가요? 노랑이? 아니, 빨간 게?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거기 이렇게 두려움이 컸어요. 부자가 같이 한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닌가. 말했다시피 이제 가정적으로 막 우환이 있고 하니까 또 내가 또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이제 도움이 됐어요, 되기는. 새로운 그 신기술이 계속해서 그 이제 그 출연을 하고 하니까 열심을 가지고 해요. 다음 날 오늘은 하우스 안에서 만난 두 사람. 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여기는 죽는 건 없네, 이거는? 뭐 좋은 건 이번엔 농작물 재배라는 게 이런 거 이거 꽃 안 피는 거 이런 거 자꾸 나오고 이러면 이게 혼동사잖아 이거. 이메일이라도 보내야겠구만. 상민 씨가 귀농 후 화훼 농사를 지으면서 두 사람 사이는 다른 부자지간과 달리 대화가 잦아졌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 양은. 아니, 저는 뭐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가 물어보면 바로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랄까 이제 멘토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 멘토이시고 그거 친구 같고 어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동반자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상당히 그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얼마 동안은 저거 하는 척 하다가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 그래요. 이제 물려줘도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뚝뚝한 부자지간. 표현은 잘 못해도 꽃을 키우는 마음으로 햇살과 물을 뿌려주듯 서로를 응원하는데 오래 지켜본 지인은 이들을 어떻게 볼까? 안 해보신 게 없어요. 별걸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벌써 그 병충해 진단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탁 보면 한 번 보고도 벌써 그 캐치를 빨리빨리 해내시니까, 그리고 처방도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지도 뭐 확실하게 아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상민이한테 장점은 추진력이 좀 있어요. 젊다 보니까 확실히 뭐 장목을 선택을 한다든지 뭐 약을 친다든지 뭐 이 모든 면에서 추진력 있게 본인이 다 일을 알아서 하니까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지요.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반 지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세대 화훼농사꾼 상민 씨. 2009년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농업 경영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제가 뭐 전공이 기계과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데 농장을 구경을 가더라도 좀 시설 위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꼭 부러운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저거를 어떻게 싸게 하면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궁리도 많이 하고. 이런 운반차가 지금 한 7대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7대면은 그 1톤 차로 한 대 물량이 다 한 번에 실리거든요. 그러면 작업하면서 실어 두면 한 번에 실어서 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부러워하기보단 궁리를 했다는 상민 씨의 성공 노하우는 뭘까? 먼저 난방비 비중이 큰 화훼농장에서 지열 냉난방 시설 공사를 통해 난방비를 절감. 기존의 연탄이나 경유를 사용할 때보다 70% 난방비를 절약했다. 저희 온실을 냉난방을 책임지는 기계실입니다. 지열 냉난방 기계실인데요. 그 지열을 이용해서 온실 내부에 온기나 냉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850평인데요. 이 시스템 가지고 충분히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과감히 냉난방에 투자한 결과 2년 만에 본전을 뽑고 순항 중이다. 히트펌프 시스템은 냉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농가들이 꽃을 출하하지 못하는 9월 달에 저희는 출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에 약한 식물들을 냉방을 통해서 재배를 하고 9월 달에 출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되고 있어요. 또한 천장을 제어한 자동 천장 개폐 시스템으로 햇볕과 기온에 따른 온도 관리는 물론 환기까지 해결하고 있었는데, 겨울철엔 냉기를 막고 온기를 잡아 보온 효과가 있고 여름철엔 차광 효과도 있다. 여기에 최대 자랑인 시험관식 저면관수. 스위치와 타이머를 이용해 벤치에 물을 담아 정해진 시간만큼 화분을 아래로 내려 물을 흡수하게 하는 방식인데, 위에서 물을 뿌려줄 때와 달리 꽃이 지저분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처음 이 저면 관수를 할 때만 해도 그냥 물량이라든가 비료량을 조정을 하는 제어부가 좀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만 담아 놓으면 되고 밸브를 열으면 그냥 물만 넣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만 해도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일부는 너무 물이 적게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머와 자동 밸브를 이용을 해서 1초 단위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각 벤치마다 동일한 물량이라든가 비료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죠.
시설을 구축하면서 상민 씨의 자금 3,600만 원과 부족한 자금은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설들은 설계 일을 했던 상민 씨가 직접 개발한 것. 인건비 80% 절감 효과와 물과 비료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 광투가율이 높은 수입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국내 필름보다 5배 정도 비싸지만 수명은 4배 정도 길어 더욱 효율적이라 한다. 좋은 시설 속에 꽃을 키우고 싶은 마음. 투자에 아낌없는 상민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이곳에선 액화 탄산가스 생성기를 통해 CO2를 공급하고 있는데 뭐 고체 탄산가스라든가 그 LPG 아니면은 등유를 태워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는 그 액화 탄산가스를 공급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탄산가스, 그러니까 즉 CO2를 공급을 하게 되면 식물이 일단 잎이 두꺼워지고요. 또 꽃도 상당히 화색이 선명해지면서 오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고니아의 CO2는 270ppm을 유지. 광합성으로 한낮의 ppm이 떨어지면 CO2를 직접 공급해준다. 그런 탓일까? 이곳의 베고니아는 유난히 볼륨감 있고 선명하다. 이 밖에도 작물의 샘플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신품종 개발과 출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샘플구는 항상 가지고 있고 시험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기 아까 보셨지만은 조금씩 재배를 해 보면서 우리 농장에 맞고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품종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주문을 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신품종이라든가 좀 특이한 것들은 꼭 시험 재배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출하 시기에 맞춰 외부 환경을 맞추기 위해 15도로 유지해주고 선별은 꼼꼼히 상민 씨가 직접 일일이 챙긴다. 꽃을 키우는 일은 행복을 전하는 일. 이러한 시설 개발과 모든 작업에는 상민 씨의 신념이 담겨 있다. 예전하고 달리 시설이 농사를 짓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파프리카 농사를 많이 예를 드는데 온실 높이가 2m 온실에서는 파프리카를 2m밖에 못 키우고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5m 온실에서는 5m 클 때까지 파프리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게 더 비용적으로 나중에 되면 많이 남겠어요. 시설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농장적으로도 고품질의 꽃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죽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낫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설 투자에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나 봐요? 아, 미사리 꽃 도매 시장에 저희 물건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도 보고 또 다른 집 물건들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시장 조사 좀 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활기를 찾기 시작한 미사리 꽃도매 시장. 만개한 꽃들이 상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매 상가를 찾은 상민 씨. 안녕하세요. 네. 우리 꽃이 많이 늘었어요. 네, 며칠 많이 사이에. 됐어요. 지금 아니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종이꽃은 다 어디 갔어요? 또 주고 그거 지금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페라고늄 하는 집들이 열을 안 주니까 상민 씨가 출하한 종이꽃이 다 팔렸다는 말에 한층 여유가 생긴 시장 조사다. 자기 특성이 정해져 버렸다. 근데 저 집 베고니아는 어디 집에 나온 거예요? 저것도 고향 집화장 거예요. 저 몇이에요? 저게 8개 아니 12개 들었어요. 12개. 이제 베고니아도 8개. 다 상향 평준화가 돼하고 다들 잘 키우시더라고요. 뭐 종류도 다양하게 하시고. 같은 상품인데 저 집 것이 물건이 저 색깔이 좋아요. 이렇게 박스 포장된 것은 그 껍질만 봐도 아, 이 사람은 항상 같은 물건이어도 명품 물건, 조금 처진 물건 그렇게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놓고 3, 4일째 안 빼나가는 거예요.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고치고. 아무리 바빠도 상민 씨가 짬을 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우리가 제일 바쁠 때 다른 집도 바쁘고 좋은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출하 시기에는 꼭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등품이라는 게 없어요. 시장에 다 물건도 잘 키우시고 뭔가 위기의식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색깔별로 하는 걸 이제 못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 꽃이 색깔이 다르면 다른 상민 씨가 이번에는 지인을 찾았다. 뭐 붉은색은 답이 좋고 같은 남양주에서 아네모네를 키우고 있는 장신 씨네 농장을 찾은 것. 여기 달팽이 같은 건 없나요? 달팽이 많아요. 달팽이들 민달팽이가 너무 많아갖고. 여기 아네모네는 뭐 달팽이 먹은 흔적은 없네요. 근데 꽃도 가끔가다 먹더라고요. 먹는 게 나와, 꽃도. 근데 꽃 위에 앉아 있어갖고 상품을 버리는 거지. 하얗게 돼버리니까. 그렇지, 뭐 한 송이인데 이게. 총채, 뭐 네. 굴파리, 이건 엄청 많아요. 아 굴파리도 있어요? 굴파리가 지금 많이 날아다니고. 방역을 미리미리 해야 다음 물건이 들어왔을 때도 예방이 되는 거니까 물건을 키울 때는 약치기가 쉬워요. 장신 씨 역시 귀농 3년 차. 상민 씨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가끔씩 이렇게 장신 씨 농장을 찾곤 한다. 아주 초보자니까 저는 모르니까 뭐 그냥 수시로다가 물어보죠. 뭐 저보다는 뭐 한참 선배심이니까 많이 배워야죠. 뭐 제가 귀찮게 해야 되지. 꽃만 하는 아버지를 만나 40년 꽃을 보며 자랐고 꽃사진을 찍다 인연을 키워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꽃을 키우는 마음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키운다는 상민 씨. 늘 꽃과 함께였던 그. 첫 시작은 그랬다. 아버지 명성에 금이 안 가게 하는 것. 14년이 지난 지금 영농법을 개발하고 신품종을 연구하고 꽃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다. 꽃을 사가신 분들이 오래 보고 또 그 꽃을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갖다 놔봤자 죽는다. 뭐 관리가 힘들다 이러는데 저희는 뭐 물뚜껑이 있는 받침을 통해서 최대한 물 주는 횟수를 줄이면서도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뭐 최신 농법을 통해서 시장에 나가고 가정집에 들어가서도
최대한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꽃을 사가시는 분들이 정말 꽃을 통해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시야말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의 최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버지와 조금은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것. 아버지가 이룩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씨앗이 새싹이 되고 푸른 나무가 되듯 상민 씨가 꾸려가는 화훼 농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염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상민 씨. 그의 꽃은 행복이 걸음이다.